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 지사 백제 발언의 어떤 정치적 파장 이런 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그냥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역사적 사실을 좀 살펴봤지만 대략적으로 그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호남은 한반도 5천년 역사 속에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한반도 5천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체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를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한반도 5천년 역사 속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있었다는 그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5천년 역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시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단군조선에서 찾지 않습니까?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군조선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중국의 하북성과 지금의 만주 지역 아닙니까? 한반도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5천년 역사라고 하는 것부터가 역사적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쓴 기사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조선의 경우 그들의 출신 지역은 한반도와 무관하다.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지금의 중국 하북성과 요념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 자치구 등지이기 때문이다. 이 조선이 멸망한 후 조선의 고토, 옛 땅에 건국된 부여,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을 차지한 일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고구려의 지배세력, 이게 한반도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구려의 지배 계층도 당연하게도 부여계 사람들이고, 또 그 지금의 만주 토착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한반도, 우리의 이 민족사의 활동 공간을 갖다 이 좁디 좁은 한반도로 규정할 경우, 이재명식으로 한반도로 제한할 경우에는 이 고구려 부여가 우리 한민족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구려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이 없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이 없습니다. 이 백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부여 출신인 왕족 부여씨와 한성 토착 세력 귀족들과의 연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한성 토착 세력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고 나서 급격하게 세를 키운 사씨 또는 사택씨, 연씨, 이 8개 성이 있습니다. 이 8개 성을 가진 중앙 귀족을 갖다가 이 중국 수서에 따르면 대성 8족이라고 있습니다. 대성 8족. 이 대성 8족이 이 백제의 정치적 지배층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백제의 정치적 지배층은 부여계, 만주에서 내려온 부여계와 그 다음에 한성은 지금의 서울 또는 저쪽 송파 또는 성남 또는 광주, 하남 이쪽입니다. 어쨌든 이쪽 세력, 그 다음에 충남 토착 세력, 이렇게가 백제의 지배층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지역 패권적 행태 또는 지역 갈등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가장 어이가 없는 게 삼국시대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삼국시대 뭔 얘기합니까? 지금의 영호남이 옛날에 신라, 백제 이런 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참 학교 다닐 때 국사책이나 읽어봤는가 안 봤는가 참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백제는 이 부여계와 그 다음에 서울, 한성과 그 다음에 웅진, 이 토착 세력들의 연합이란 얘기입니다. 전라도는 여기 피지배층이지 지배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백제 운운하면서 전라도 얘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역사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제 전라도하고 상관이 없고, 이 백제 전라도하고 상관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전라도 출신들이 설사 백제 중앙 정계에 진출해가서 주도권을 갖고 운영을 했다 손치더라도 백제가 통합한 일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삼국시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일 신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도 민족사적 측면에서 어폐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여, 고구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활동 공간을
우리 민족의 활동 공간을 한반도로 제한할 경우에는 뭐 통일 신라라고 한 불완전한 통합입니다만 그것도 대동강 이북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통합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반도로 하지 않고 우리 민족사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0년 뒤에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그러니까 이 말갈족도 사실은 고구려 유민입니다. 말갈족은 고구려의 부용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를 다시 세운 복국, 다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국에 건국한 대조영이 이 그 제2 시기에 정식 국호로 발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가 있었습니다. 발해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대동강 이북서부터 지금의 요동, 그 다음에 연해주, 그리고 지금 어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몽골 지역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뭐 시베리아 지역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요동과 연해주 한반도 북부이지 않습니까?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신라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발해 역사도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이 발해 역시 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와 별로 관련이 없고 이 발해의 근거지 역시 한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내부 정세와 거리가 멀고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도 없습니다. 이 발해도 230년 뒤에 거란한테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 일부 지역을 병합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일이라고 한다? 네,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대구 경북 지역이 이거를 주체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시사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의 주도 세력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신라의 주도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신라의 김씨 왕족, 지금으로 따지면 경주 김씨와 그 다음에 금간가야의 후손 김유신계, 이 김유신계가 연합해서 신라의 지배층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이 통일 신라를 이룩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뭐냐면 신라의 김씨 왕족의 선조는 흉노족입니다. 이건 문무왕 묘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기들은 투후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후가 누구냐? 뭐 말이 길긴 합니다만 투후는 바로 김일제를 얘기하는데 이 김일제는 이 한무제 당시 흉노의 우연왕이었던 휴도왕의 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하긴 한데 흉노는 반군조선처럼 나라를 3개로 분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 탱리고도 서무, 뭐 몽골식으로 따지면 칸이 직할 통치를 했고 나라의 좌우로 또 나눠가지고 좌연왕과 우연왕을 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3분할 통치를 했는데 이 우연왕의 태자가 바로 김일제였고 이 김일제가 한나라의 포로로 잡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한무제 당시에 공을 세워서 한무제가 이 사람한테 김씨성을 하사했습니다. 김씨성을 하사한 이유는 흉노족이 금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제천금인의 풍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성은 김씨다. 이렇게 하사를 했고 이 김일제가 중국의 지금 산동 지방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투국의 제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투후라 그럽니다. 투후. 이 투후의 후손들이 그 전한 멸망과 후한 이 들어서는 이 교체기 시기에 정치적 혼란을 피해가지고 한반도로 이주를 했다. 그들이 바로 지금의 경주 김씨, 신라 김씨 왕족의 선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무왕 묘비 이런 어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신라의 김씨 왕족은 한반도와 무관하고 이 금간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유신계 있지 않습니까? 김수로로 대표되는 이 금간가야 또는 가야 건국 세력도 바로 북방계 이주민입니다. 이것도 고고학적 어떤 발굴 결과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국시대 때 이 통일 전쟁을 주도했던 그리고 통일신라를 이룩했던 그 지배층은 바로 한반도의 토착 세력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세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류 사학계에 따르면
고려의 북방 강역 경계는 어디였냐면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이 지금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함경남도 함주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평안북도 일부와 함경남도 일부와 함경북도 전체는 고려의 강역이 아닌 겁니다. 이 주류 사학의 통설에 따르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한반도 전체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통합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고려의 건국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의 소위 폐서 일대의 호족들입니다. 고려 왕씨 왕족의 기반 역시 경기도, 지금으로 따지면 경기도 개성이지만 이 개성 역시 폐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서호족이다. 그러니까 이 고려의 통합을 한반도 전체의 통합이라고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 통합을 이룩한 주체는 바로 누구였느냐? 황해도와 평안도 세력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남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남한 지역의 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의 경우에는 익히 알다시피 건국자가 이성계입니다. 이 이성계는 그의 조상 5대조인가 6대조입니다. 이한사가 원래 전주 지역에 살다가 강원도 삼척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경흥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경흥 지역으로 이주한 뒤 대대로 원나라 천호장을 지낸 집안의 출신입니다. 후손입니다. 이성계, 그러니까 이성계와 그 휘하의 여진족 무장 세력, 그 다음에 고려의 신진사대부, 이 문무 세력이 합쳐져서 바로 조선을 건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선도 처음에 성립할 때는 고려의 강역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서 소위 사군 육진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군 육진 개척을 세종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세조, 성종 때까지 이르러서 계속 3인 정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의 영토로 완전하게 인정된 때는 사실상 세조 이후가 되는데 어쨌든 세종 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그 강역을 갖다가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통합했다 이겁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의 건국 세력, 조선의 왕족은 그러면 그 뿌리를 따져보면 어딥니까? 바로 함경도 세력입니다. 지금의 남한 지역과는 무관한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그 어느 지역도 우리 민족사 5,000년 동안 한반도 전체를 주체가 돼가지고 통합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마치 어떤 특정 지역이 지금까지 무슨 주체성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역사적 상식과 거리가 멀다,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고대시대 백제를 갖다 끌어들이는 그 역사적 수준, 교통과 통신 이런 것부터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보 습득 능력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학습량 비교해서 뭐합니까? 공동체 구성원의 어떤 이런 의식, 사회 의식, 시민 의식 이런 그때 당시에 시민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운영 목적, 건국 목적 이런 거 다 어떻게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이런 고대 국가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무의미한 발언, 무의미한데 논란은 자초하는 발언,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의 진면모 또는 그런 것들 갖다 보여주는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